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2월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혁명 2025년이 엄청난 가속도를 가지고 정말 급행 열차처럼 달리고 있네요. 여러분 지난 제가 주에 여러분을 뵐 때 털시 가버드 DNI 그러니까는 전 그 모든 그 비밀 FBI, CIA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이게 자문기관이에요. 근데 털시 가바드라고 아직도 저기 지금 상원의 거를 못 받았어요. 파이널 어프로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3명이 아직도 스탠바이 상태인데 2명은 일단은 상원에 올라가서 투표에 붙이기 전에 사원의 검증위원회의 과정에서 둘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털시 가바드하고 RFK.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아마 오늘 내일로 지금 아마 그 상원에서 투표에 붙일 건데요. 뭐 당연히 100% 통과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뭐냐면은 본의 아니게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비밀이 폭로가 됐죠. 우리가 흔히 conspiracy theory 즉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그거 이제는 음모론이 거의 다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 충격파 속에서 아직 그 뭐야 상원에 그 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게 캐시 패텔이죠. 그러면 캐시 패텔은 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당연히 캐시 파틀이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캐시 파틀이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그 1월 6일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의회에 모여서 데모를 했다. 근데 그게 insurrection이다. 반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약 1,400명을 잡아넣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명 미만은 아직까지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바이올런스를 했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이 밝혀지고 있는데 캐시 파텔은 이제는 뭐를 조사한 사람이냐면 트럼프의 러시안 다시 트럼프가 러시아랑 미리 조작을 해서 푸틴하고 연결이 돼 갖고 선거에 당선되었다. 2016년에 그 조사를 이제는 시작한 게 이제 미국 CIA, FBI 그리고 민주당이죠. 그래서 가짜 그 연속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틸 다시 미스터 스틸이라는 남자가 만든 연속극을 민주당에 팔아서 100만 불 주고 팔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파이자라는 미 연방 법원에 허락을 받아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트럼프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그것으로 돼갖고 시작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뭐가 시작됐죠? 트럼프에 대한 그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뮬러 특검. 약 30개월에 걸쳐서 수천 명의 변호사 그리고 수천 명의 스피나 얘는 강제 뭐죠? 법원으로 와서 네가 조사를 받아라.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결과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 드러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맨 꼬부락지에 있는 변호사 2명이 잠깐의 형을 살았어요. 아마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4개월인지 6개월인지. 근데 이런 것에 누가 깊이 연결되냐? CIA, 존 브래넌 서부터 이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third party 그러니까는 그 뭐야 그 NSA에서 일하는 캐시 파텔이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이거는 물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연속극이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과정에서 캐시 파텔이 뭐를 알았겠습니까? 이 연속극의 키를 누가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캐시 파텔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왜?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 파텔이 그런 걸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코너로 몰렸죠. 물론 다른 사람 2분 뭐 우리 그 아시는 장군 1명 하고 또 1명은 또 이제 감옥에 갔다 왔으면 3명이 갔군요. 그래서 많은 이게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캐시가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 가버먼트 마피아.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마피아 가버먼트라는 이제 영화를 이제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는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자기가 오면은 아주 FBI 사무실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국가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여러 번 저기 뭐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January 6 커미티에서 그러니까 커미티가 또 하나 형성됐죠. 조사한 결과 FBI의 거의 3분의 1을 풀었답니다. 한 5천 명 정도를 풀어서 J6 에 왔던 분들을 집으로 이제는 일종의 그 뭐야 검색이라고 그러나요? 검색보다 더 과격한 방문, 체포, 그다음에 구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즉 뭡니까? 이것은 이제 선거의 인터럽션이죠. 선거를 관여해야 된 관계죠. 왜냐하면 January 6 자체가 선거에 관계된 거였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January 6에는 러시안 다스에도 그렇고 1차. January 6는 뭡니까? 트럼프가 그때 이제는 투표적으로 떨어졌는데 투표적으로 떨어진 것을 다시 카운트를 하겠다고 요청을 누가 시켰죠? 트럼프하고 이제는 마이크 펜스가 시켰습니다. 부통령.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들어갔죠. 이것도 알고 보니까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FBI가 미리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가 약 10,000명의 그 방위군을 요구했는데 낸시 플로시가 반대했다. 뭐 이런 게 다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지금 뭐냐면 이거는 intentionality. 일부러 트럼프의 선거 방해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가 다시 나오는 걸 방해하는 공작이다 하는 이런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지금 현재 이미 가장 중요한 캐시 파텔하고 RFK 그리고 그다음에 털시 가바드를 기다리면서 집중적인 공략을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이제는 그 DOGE라 해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그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고 골든 에라를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deficit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 들어오는 건 5 트릴리언인데 7을 쓴다. 그래서 이제 2 트릴리언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럼 이걸 줄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했죠. 뭐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지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났냐? 사실은 이제 아주 우연한 그 기회로 이제는 그 너희들 장부를 열어라. and 그 첫 번째 그 부서가 뭐냐면 USAID. 그 aid 그러면 뭐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약자가 뭐냐면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무슨 그 정부에 관련된 그 지부다. 이게 USAID.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거부했어요.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더 받게 됐죠. 조사해 보니까 이제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비리 중에 그 라인이 특기할 만한 게 세 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USAID가 NGO, 즉 Non-Government Organization을 통해서 돈을 전 세계로 다 보냈는데 그 돈에는 게 무슨 뭐 디즈니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뭐 이게 쥐새끼 있죠, 쥐가 남자 쥐가 여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가자에다가 그다음에 뭐 콘돔을 갖다가 뭐 몇백만 불어치를 보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무슨 스타디 이런 엄청난 그 변명이 안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누구한테 돈을 보냈냐? 이제 미디어 수천 개를 돈을 보냈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돈을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뭡니까 미디어의 90%를 미국의 돈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래서 전 세계 미디어 컨트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2014년에 시작됐습니다. 빅토리아 눌란. 그리고 미국에서 약 5 빌리언의 돈을 들여서 정부 교체. 그러고 나서 빅토리아 눌란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러시아의 목을 조이기 시작하니까 러시아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때는 러시아 좀 아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살으려고, 왜냐하면 1991년에 해방돼 갖고 이제 얼마 안 됐죠. 기껏해 25년 됐으니까 공산주의에서 정말 완전히 가난해서 시달리다가 막 살려고 용을 쓰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는 그 러시아를 이번에 완전히 잡자.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맥킨더 티오리를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는 목까지 들어오니까 그동안 미국이 한 약속이 뭐죠?
러시아 그동안 소비에트 유니언이었던 19개 CIS 컨트리를 나토에 영입시키지 않겠다. 근데 야금야금 다 영입시켰어요. 근데 영입시킨 건 사실 미국이 아니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유럽 제가 계속해서 강의 드리지만 서구 유럽 우리가 말하는 유럽은 우리가 해양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해양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는 대륙 세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충돌 점 이제 세 개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저기 뭐야 뭡니까 폴란드 북쪽, 예. 그다음에 거기 스탈린그라드라고 그러죠, 클라인그라드. 그다음에 거기 항구 배를 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흑해 지금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태평양 거긴 뭡니까 블라디보스톡.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죠. 그러면 이제 블라디보스톡 다음에 있는 제일 큰 항구가 어디입니까?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낮은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제몬 동서 헤제모니의 컨플릭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인발부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해서 시작돼서 숨통주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역전이 돼갖고 가스값이 기름값이 마냥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는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면서 이제 전쟁의 마무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마무리가 하게 되면서 이제 푸틴이 자기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수용한다. 전쟁을 종전을 하자. 그러면서 나온 건수가 뭡니까? 이제 역시 예상대로 히토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무엇을 위한 거냐? 경제를 위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로지스티컬 뭐죠? 전략적인 유통지를 점유하는 전쟁이라고 지속적으로 사실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지금 현재 브릭스가 창설되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커런시를 통일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도 US 달러를 글로벌 기축 통화로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절대 웰컴이 안 됐습니다. 누구만 됐어요? 젤렌스키만 와갖고 우리 상하원의 기립박수를 계속 받으면서 돈을 계속 가져갔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몰리니까 어떻게 됐죠? 나는 말이야 250 빌리언을 다 받은 게 아니야. 75 빌리언만 무기로 받았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히토리가 지금 네가 보는 대로 billions 달러니까 나랑 내고하고 나를 좀 도와줘라고 지금 젤렌스키가 이제 오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실 USAID라는 그 미국의 기구가 외부의 외국의 언론에 개입됐다. 아주 심하게. 그다음에 외국 전 세계의 워크 무브먼트 그게 뭡니까? 워크 무브라는 것은 이제 깨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자. 그러려면 남자 여자도 없고 성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이제는 이런 워크 무브먼트는 성의 변경이죠. 성의 개념의 변경이 이제 워크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이제는 핍박하죠. 그래서 이 워크 무브먼트를 전 세계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이제 우한 레버토리라고 그러죠. 우한에다가 50 밀리언을 공급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90일 동안 셧다운 명령이 내려졌어요.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트럼프 이나규레이션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무엇을 선언했어요? Liberty, Independence.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강의는 1770년의 독립선언과 2025년의 독립선언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목이 뭐냐? 2025년 혁명.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부재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트럼프랑 이 일에 이게 새로운 그 헤제머니 셋업에 관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잠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제국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사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힘을 거쳤는데 힘의 변천 과정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영국이죠. 근데 영국은요, 사실은 은행을
돈을 누구한테 뺏겼냐? 로스차일드한테 뺏겼어요. 그 1815년 워터루 전쟁 때죠. 그러고 나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거기 있는 돈을 누가 잡았냐? 로스차일드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은행을 관리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영국은 은행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815년부터 시작돼 갖고 1800년대 마지막 때 되니까 영국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리타니아. 그 브리타니아는 뭐냐 선택된 계약된 나라라는 뜻이죠. 계약된 남자들 이런 뜻입니다. 브리튼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계약을 누구랑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바티칸이라 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세력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니까 해양 세력에서 다 이겼어요. 다 점령했습니다. 동남아까지 싸그리 점령했어요. 동남아는 너무 머니까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프락치를 키웠죠. 그게 뭡니까? 영국과 똑같은 관습을 가진 일본을 키워줬습니다. 그게 1867년 명치유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아니 그 사무라이 영화인데요. 미국 남자가 나와요. 유럽인이 나옵니다. 어쨌든 명치유신 때문에 지금 동남아의 모든 그 섬나라 마닐라를 포함해서 전부 다 누구 손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부터 이제 일본한테 넘겨주는 그런 케이스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원치 않아도 항상 이제는 뭡니까? 강대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대전 전쟁 후 태평양 전쟁에서 지면서 그 전부터 이제 그들의 훈련을 받은 이제 프락지 해양 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그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1945년도입니다. 1945년도가 있기 전에 1943년도에 테헤란 회담에서 그동안 사람을 수천만 명 죽였던 스탈린, 그다음에 루즈벨트, 그러면 이렇게 영국의 처칠, 그때 처칠은 이제 몰락 중이에요 이미. 그래 독일한테 침략을 받아갖고 이제 은행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가 어떻게 이제 독일을 쳐부셔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영국, 러시아. 그때 누구를 불렀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스탈린을 불러서. 그리고 또 미국을 불러서 하나는 바다에서 들어와. 그게 뭡니까? 놀만디. 하나는 대륙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그게 놀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사실 이 놀만디로 인해서 영국은 완전히 어떻게 해서 힘이 뺏겼습니다. 더 이상 대영 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1945년에 8월 15일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뭐가 있었죠? 대단히 중요한 원폭 투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헤저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영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미국이 전부 헤저머니를 갖고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 전에 미국의 헤저머니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트루만이 뭘 했습니까? 이미 전쟁이 지고 져버린 일본한테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기상천외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무엇을 받았어요? 자기 블라디보스톡, 자기에 있는 극동 함대 기지를 누가 1905년에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1904년. 그래서 누가 졌어요? 러시아가 졌어요. 그리고 로일 전쟁에 지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1945년 일본 나한테 맡겨 약속을 했어요. 근데 1945년 이제 전쟁이 막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트루만이 원폭을 2개 터뜨렸습니다. 그 뭐예요? 러시아한테 까불지 마. 동남아 우리 거야 라는 거죠. 그래갖고 원폭을 터뜨리면서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1940년에 사실은 헤저머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놀만디 때 이미 넘어갔어요. 1944년 6월 6일 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1945년 8월 10월 하기 전에 트루만이 원폭을 터뜨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숨이 꼴따닥 넘어가는 이제는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서부터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원폭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핵전쟁, 지금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냉전이 그때 일어났어요. 사실 러시아랑 미국 혹은 소련이나 미국은 전쟁에 직접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제머니가 언제까지 유지됐습니까? 2022년까지 유지됐죠. 그러면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 전쟁이 왜 났을까? 그리고 그때요. 이스탄불로 즉각적으로 2022년 2월 달에 누가 날아갔어요? 푸틴이 날아가서 야, 나는 전쟁할 마음이 없으니까 제발 내 우크라이나 가까이 오지 마. 그걸 완충지대로 만들어줘. 거기 오면 네가 모스크바에 폭탄 쏘면 나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거리두기를 좀 하자. 이게 바로 이제 푸틴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지금 너희가 원하는 땅 도로 다 줄 테니까 그때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사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걸 누가 파기했다고 그랬죠?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 보리스 존슨이 날아가서 파기시켜서 그동안 약 100만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누가 댔냐? 시작에 USAID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에 뭘 댔냐? 우크라이나 미디어의 90%를 USAID가 컨트롤, 돈을 대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미디어를 돈을 대고 있다. 뭐 그중에 하나가 뭐 NPR,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뉴스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외국 뉴스 중에서도 뭐 BBC라든지 돈을 다 받았대요. 그 뭡니까? 원하는 거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폭로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지금 현재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그 이나그레이션 되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자기가 미국의 인디펜던스,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그 It's a day of liberation.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걸 흑인 우리는 이제 딥스라고 하는데 그 딥스의 정책을 임플리멘트하는 자금책이 누구냐? USAID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더 많겠죠. 지금 현재 USAID를 조사하면서 어디까지 들어갔냐? 소셜 시큐리티를 보니까 지금 노인네가 116살 이상인 노인네가 65만 명이랍니다. 6천 명도 안 될 텐데 65만 명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돈을 받고 있었답니다. 엄청난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기 있겠죠. 그래서 더지가 이런 걸 조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뭐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재무부에 들어가겠다.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썼냐. 그 국방부는요. 어디트 감사를 했는데 다 항상 실패했어요. 돈이 없어. 40 billion 사라져서 없어. 어디 갔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를 뒤져본 거예요. 햇셋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했죠. 우리는 풀리 협조하겠다. 그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지금 미국의 내부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인플레를 줄이려면 우리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야 된다. 어디에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없애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지금 더지죠. 근데 저지는 이미 무엇을 공격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USAID. 우한에다가 레버토리. 미국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코비드 백신 후유증 혹은 코비드로. 근데 거기다 레버토리에 돈을 50 밀리언 넣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다음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250 빌리언을 갖다 퍼붓는데 거기다 이미 5 빌리언을 집어넣어서 정권 교체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미디어의 90%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또 하나는 워크 무브먼트를 갖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었다. 무슨 쥐새끼의 성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이 전 세계를 미국 문화는 알리는데 유익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게 엄청나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USAID는 지금 90일 동안 차단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다. 이제 소셜 시큐리티 갔죠. 그다음에 어디 가면가 이제는 교육부. 교육부는 대단히 이제는 사실은 정리하기가 좋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는요. 카터가 만들었어요. 그 카터가 왜 만들었냐. 사실은 모든 교육은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 주마다 관리하는데 이걸 연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연방으로 만들면 뭐가 편리하죠? 연방에서 모든 나레이션, 교과서, 텍스트북을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북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이 50개다. 강아지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다. 이거를 센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는 게 교육부죠. 커리큘럼을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를 지금 현재 연방에서 주정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어디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햇셋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년 앞으로 4년 걸리면 아마 어디를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는 뭐 웰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 또 상공부서부터 지금 전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이미 FBI가 CIA 탑 리더십은요 이미 많이 그만뒀습니다. 연방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약 6만 5천 명이 이미 사퇴냈어요. 미리 나가든지 아니면 그 조사를 받든지. 그러니까 6만 5천 분이 사퇴했습니다. 특히 누가 사퇴했습니까? 물론 해고되기도 하고 사퇴도 했는데 J6 커미티, FBI에서 January 6를 조사한 사람 무조건 다 해고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법으로 재판 없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죠. 그럼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사실 누굽니까? 제일 똑똑한, 그리고 무슨 예를 시험지가 오늘 나오면 오늘 그 답까지 다 베껴낼 수 있는 귀신 같은 능력의 소유자 코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코리아가 몰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그 비리가 폭로되면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는 연말 다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5년 말까지는 우리가 지금 데피시트,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2 트릴리언 달러인데 1 트릴리언 달러를 없애겠다. 그럼 1 트릴리언 달러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이제는 그 레귤레이션, 지금 현재 모든 법을 간소화시키고 모든 레귤레이션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100개 나쁜 법이 있으면 100개 나쁜 법을 싹 없애고 하나로 대체하겠다. 1대 100으로 하겠다. 1대 100으로 알고, 1대 100인지 1대 10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디벨롭을 할 수 있고 쉽게 자영업을 할 수 있고 세금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는 내수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테리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테리프를 통해 갖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장을 미국에서 차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1945년 이후로 헤제머니가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일을 너무 잘해. 부지런해. 근데 임금이 저기 공짜야. 그래서 저도 지금 몽고메리 워드 바잉 오피스에서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저임금, 일본의 저임금, 중국 사람의 저임금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 공장을 동남아로 이동했죠. 특별히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중국과 월남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할 때 이걸 중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차원 넘어서 누구를 공격하냐. 중국에다 공장을 차린 미국 자본주. 직장이 어떻게 됐어요? 생산이 미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970년까지는 중국은 완전히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시달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미국 바짝 따라갔어요. 이유입니다. 그 중국이 자기의 적이다 이거야. 근데 사실은 그 적은 누구란 얘기죠? 중국을 개발한 사람,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미국의 대자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요, 내부 전쟁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립, 유럽의 뱅킹 시스템으로부터 독립. 유럽 사람이 자기의 임페리얼리스틱 도우머를 갖고서 미국을 점유한 것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WHO 탈퇴, UN 인권위원 탈퇴, 파리 협정 탈퇴. 그 다음에 유럽에다가 관세를 2월부터 매깁니다. 25%.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맥킨더 전략에 의해서 대영 제국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시실 로즈의 전략. 그게 뭡니까? 비밀 협회. 그들은 뭡니까? 기독교 미국을 접수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러시아에 대한 공격도 아니에요. 중국에 대한 공격도 아니에요. 유럽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유럽 안에서의 새로운 파워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독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1776년의 독립과 2025년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2025년에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미디어, 갖고 있던 정치 구조에 인필터된 것들, 모든 기관들 뭐부터 해제요? 자금부터 차단하겠다. 그래서 자금부터 차단하겠다는 건 이유가 너무 좋습니다. 왜? 인플레가 됐으니까. 인플레가 된 이유는 뭐냐? 생산이 외국으로 넘어갔다. 타리프를 통해서 끌고 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든 법률을 약화시키겠다. 단순화시키겠다. 그래서 세금을 자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줄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좋죠. 그리고 뭐예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각성하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자 하는 게 지금 더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45년 이후로 최고의 혁명 또는 내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저몬의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즉 영국 사람을 기초로 한 미국의 해외 전략이 뭘 받고 있냐? 미국의 인디펜던트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저머니는 트럼프는 지금 현재 동시에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린랜드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거 침략이다. no. 침략이 아닙니다. 원래 영국 그다음에 덴마크령이었던 그린랜드는 다 서구 유럽 땅이에요. 사실은 영국령이었어요. 영국 계통. 지금 뭡니까? 바티칸 계통이에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쳐 나온 미국의 기독교 미국과의 충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지금 캐나다는 미국이 얼마를 도와줬어요? 200 빌리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200 빌리언 없이는요, 캐나다가 유지가 안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이랑 같이 합치자. 그러면 캐나다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주의적인 나라예요. 사회주의가 어떤 거냐? 너희가 일해가고 세금을 많이 내서 모든 사람 다 살려주니까 세금 많이 내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겠죠. 공산주의는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은 노동을 시켜서 다 착취해가는 거고, 사회주의는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제는 뭡니까? 국경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이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한 그린랜드를 접수하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린랜드는 사실은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 땅이 제일 큽니다. 러시아하고 중간에 있는 게 그린랜드예요. 그래서 아르틱에는 뭐가 많습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히토류.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가스. 이게 다 어디로 다닙니까? 그린랜드 앞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린랜드를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러시아하고 경제적인 동등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크레디빌리티가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려면 러시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브릭스가 견제가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하고는 어떻게 하면 동시에 경쟁 관계를 이루는 미국의 힘을 유지할 수가 있죠. 미국은 사실 전쟁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게을러져서 사실은 배도 많이 못 만들고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힘을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종이호랑이는 아닌데 아직까지 세고체계의 힘을 갖고 있지만 이 힘을 누가 뺐습니까? 영국이 들어와서 뺐어요. 워크 무브먼트로. 남자가 싸우는데 지금 남자가 치마 입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여자로 바꿔요.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건 이제는 그 명수가 훨씬 적습니다. 왜 남자를 여자로 바꾸려고 그럴까요? 싸울 인구가 적어지죠. 왜 자꾸 워크 무브먼트를 할까요? 이거는 남자 여자 필요 없어. 그러면요, resistance. 싸울 남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제거 운동이 워크 무브먼트예요. DNA까지 바꾸겠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14살 때서 퓨버티를 바꾸겠다. 호르몬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남자를 뭘 갖고 있으면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DNA를 싸울 남자를 제거하겠다는 전략이죠. 이거는 굉장히 비성서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와서 대내외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워크 무브먼트들이 돈을 내는 USAID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거기 누구도 돈을 받았냐? 힐러리도 받았다고 합니다. 첼시 클린턴 힐러리 딸이죠. 또 누구도 받았어요? 조지 소로스도 받았답니다. 또 뉴욕 타임즈도 받았답니다. Are you kidding me? 이게 미국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너무나 초콜릿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초콜릿을 좋아하시기 전에 검증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뉴스 미디어가 완전히 반트럼프인데 이건 개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갖고 있는 도그마가 뭡니까? 유럽이 원하는 글로벌리즘, 유럽 중심으로 우성주의 중심으로 다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중심으로 한 시실 로즈의 의견에 근거한 유로피안 센트릭 그런 도미넌스에서 해방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을 이미 점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약점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원이 없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군인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드론으로 싸우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 영국은 이제는 은행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게 191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서부터 미국은 어떻게 했죠?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115세 이상이 65 million이라는 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투표도 했겠죠. 소셜 시큐리티 갖고 있으니까 시민권으로서. 그럼 어떻게 65만 명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가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그 소셜 세큐리티는 금방 두플리케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남이 써갖고 돈을 받을 수도 있대요. 저는 이제는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누가 조사하고 있어요? 예, 일론 머스크 다치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거의 역적죄입니다. This is truly insurrection. 그래서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insurrection에 반대해서 새로운 미국의 혁명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죠? 반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라이노들이에요. 특히 전 공화당 당수였던 미치 맥카너 이런 사람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그러면 정부가 투명성 있게 만들어내자. 일론 머스크, 털시 가벗, 그다음에 FBI 우리 캐시 파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미국을 살리는 일을 하자. 미국 우선주의를 하자. 그럼 미국 우선주의를 대부분 고립주의라는데 no. 고립주의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익스펜션을 하고 있어요. 그린랜드, 캐나다, 지금도 어디로가 가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여기서 그 성을 무너뜨려서 벽을 무너뜨려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죽인 옛날에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가자에는 뭡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주님을 믿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가자는 아주 인트레스팅한 아주 전략지죠. 이집트 바로 밑에 있죠. 위에. 예, 그래서 이제 가자가 지금 이제 하마스가 들어와서 공격을 10월 7일 했는데 지금 한 3만 명이 죽었죠. 10월 7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그래서 지금 약 1년 반이 됐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로 들어가서 클린업을 하겠다. 제 생각은 어떠냐. 가자에 누가 돈을 냈냐. 사실은 이란이 돈을 냈죠. 하마스는 누구예요? 이란의 뿌락지죠. 그래서 이란은 사실은 페르시아 때서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하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대단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이란 사람들은 머리 되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수학을 물리를 잘하는 사람 다 이란이 아니에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라니안 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인도 사람. 그 사람들은 컴퓨터, 의학 이런 데 아주 능하고 과학에 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과 문화에 굉장히 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을 누가 줬습니까? 바이든이 포로 교환 명목으로 6 빌리언을 줬죠.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마스가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Play both side.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도와주면서 한쪽으로 하마스에 돈 대주는 거죠. 물론 USAI도
많은 테러 오가니제이션에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지금 우리 그동안 주디셜 와치라는 것을 계속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증거가 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에 있는 정부의 투명성 없는 전쟁 개입, 그 다음에 그들의 외국의 언론 참여, 이런 일이 계속해서 1945년서부터 일어나는데 이걸 트럼프가 클린업하고 내수 강화, 미국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는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에너지원을 자기가 컨트롤하겠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캐나다. 많이 있습니다. 히토류 같이 개발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그래서 전쟁 분명히 종전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월이 가기 전에 종전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분명히 종전의 조건으로 히토류를 아마 미국하고 공동 개발할 것 같습니다. 또 히토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북한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굉장히 중요한 광석이죠.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텅스텐이 있습니다. 텅스텐은 왜 중요하죠? 텅스텐은 폭탄을 총알을 쏘거나 폭탄을 던졌을 때 이것이 2,400도가 넘을 때까지 안 녹아요. 그것도 섭씨로 화씨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2,400도가 넘는 걸로 2,400도인지 3,400도인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던져도 폭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탱크, 뭘 써야 텅스텐 써야 돼요. 근데 텅스텐을 지금 미국은 어디서 수입해요?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플랜됐겠죠. 기독교 미국을 약화시키고 기독교 미국의 산업을 외국에 싼 노동력을 쓰면서 돈은 누가 가져가요? 중국의 기업을 흔들어대는 서구 세력이 가져가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이 우리의 원수다. 우리의 적이다. No kidding. 1971년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문화혁명이 언제 끝났죠? 1970년대 끝났어요. 1971년 문화혁명 도중에 닉슨이 가서 중국에서 이거 그지를 너무 많네. 다 노동자 우리가 써줄게.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갔죠? 키신저, 닉슨 갔습니다. 닉슨이 그때 또 뭐를 했죠? 실수를 하나 했죠. 그게 뭡니까? 이제 US 달러에 백업이 금이었는데 금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종이짝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그러니까 종이짝 막 찍어내는 거죠. 근데 그 종이짝을 찍어냈을 때 누구로부터 돈을 빌립니까? FRB. FRB 주인이 누구예요? 록펠러예요. 그래서 록펠러한테 빌려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돼요. 지금 전쟁 자금 250 빌리언 우리가 갚아야 돼요. 지금 데피시트 있잖아요. 매년이 2 트릴리언.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5 trillion dollars. 태어날 때서 빚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애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면 어떻게 되죠? 트럼프는 우선 합법적으로 돈을 막대하게 쓰는 것을 잘라버리겠다. 정부의 트랜스페런시를 만들겠다. 그러다 뒤져보니까 전부 다 돈을 가져갔어요. 특히 미디어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뉴욕 타임스? Are you kidding me? 그리고 지난 선거 동안에 트럼프를 괴롭혔던 ABC 수혜가 얼마를 받았죠? 15 밀리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저커버그 한테 17 밀리언 받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CBS를 지금 수했죠. 얼마로 써요? 10 billion dollar. 그거 갖고 나면 망해요. CBS는. 그동안 한동안 신나게 거짓말 하더니 이제 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거짓말한 이유는 뭐죠?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지 마라. 그냥 너 돈 많으니까 우리 친하게 서로 잘 지내. 미국을 우리한테 넘겨.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거기서부터 독립. 자기는 constitutional. 유럽에서 도망 나온 미국. 인쿠지션에서 도망 나온 미국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독립적인 사선을 고수하겠다. 이거는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럽 해양 헤게모니로부터 독립, 기독교 나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근데 딱 지나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럽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호랑이에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우리 너 도와줬는데 네가 돈 내." 그러면 돈 못 내요 지금. 그래서 급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태리는요. 나 우리도 WHO 탈퇴. 트럼프 따라서." 그래서 이태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따라가겠다. 또 EU에서는 EU가 뭡니까? 유로피안 유니언이죠. 이제 유엔처럼 이제 유럽 사람끼리 모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맞다. 우리 지금 가스도 없어. 기름도 없어. 사람도 없어. 니제리아에서 오는 가스라인 끊겼어."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름 없어요 지금. 라인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도리로 그죠? 1% 시장 가격 1%로 도리해던 자원이 끊겼습니다. 아프리카가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뭐로 조인했어요? 브릭스로 조인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땅도 없어. 사람도 없어. 자원도 없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은행 시스템.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론을 내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컬 뱅크를 육성시켜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미국에서 새로 생겨난 이제 그런 은행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맥켄리처럼 테러프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유럽의 경제 컨트롤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클린업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럽이 그동안 우리를 너무 많이 이용했어. 지금부터 테러프를 하겠다. 유럽에서 오는 것은 무조건 20%, 25% 붙이겠다. 유럽이 정신이 번쩍 났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공장을 여기서 차릴게. 그 트럼프가 유도하는 건 뭡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일으킨 모든 전쟁들은 뭐야? 자원 탈취전, 유통로 확보전이었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밀리터리의 슈퍼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전쟁 종결.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여줄 거냐? 가자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가자에 들어가서 전쟁을 종결할 뿐만 아니라 가자를 새로운 아주 완벽한 도시로 자기가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럼 누구의 환영을 받을까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 남아 있는 로컬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왜? 기독교에 있는 이름 이스라엘을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동네를 팔레스틴이라고 이제 로마 사람이 이름 지면서 팔레스타인이 됐습니다. 이게 2000년 전 된 일이죠. 근데 그동안 영국 지배하고 이집트도 지배하고 이 가자지구 특별히 그걸 지금 트럼프가 들어가서 새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벙커를 없애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걸 찬성할까요? 지금 놈이 들어와서 지금 국방을 다 대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덕본 사람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도 덕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덕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수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파라다임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만든 나레이션인데 그 나레이션에서 트럼프가 뭔가 궤도를 정상적으로 바꾸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민주들을 대중이 결정해서 대중이 법을 만든 No, somebody else is doing it. 누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임포즈를 시켰다고 이제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열 때 만든 게 뭐냐? 컨스티튜셔널 미국 그냥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래서 나는 미국의 언론의 자유를 보존하겠다. 그래서 언론 감시 제로를 만들겠다. 누군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믿고 싶은 신을 다 믿어. 하지만 미국의 기본 종교는 기독교야.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냐? 산업 나라가 되겠어. 이제 더 이상 유로피안의 지배를 받지 않겠어. 유로피안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겠어. 우리는 거기로부터 독립. 그래서 1776년의 독립을 2025년에 트럼프는 다시 선포하고 2025년의 혁명을 통해서 정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랬죠. 이제부터 골든 에라가 시작된다. 골든 에라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캐치 플레이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들어가서 그가 말한 뭐죠? 자기는 딥스를 청소를 싸그리 해버리겠다. 딥스는 무엇입니까? 글로벌리스트예요. 전 세계를 국경을 없애고 한 나라를 만들겠다. 로마 제국처럼.
우리가 반대한다. 왜 그러려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뭐라 해요? 글로벌 패스포드를 받아야 되니까. 은행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감시를 받아야 되니까. No, thank you. 이게 트럼프예요. 그럼 여기에 한국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현재 우선은 그린랜드를 공략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린랜드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해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보고가 뭡니까? 바로 북극이에요. 북극의 러시아의 further expansion, further power를 컨트롤하겠다 그죠. 러시아는 전쟁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우선은 러시아는. 이번에 뭐 군인들은 훨씬 우크라이나보다 많지만 그 땅의 사이즈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애를 잘 많이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할 용의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뭐예요? 자원이 많아요. 그런 로지스틱스를 갖고 있어요. 무슨 거 로지스틱스를 갖고 있습니까? 대서양서부터 태평양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누굽니까?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 만만치 않게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적어요. 미국도 사이즈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련대 50 million people. 캐나다는 약 50 million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둘이 합쳐도 400 million이에요. 그럼 전 세계 인구는요? 8 billion. 아직도 2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전 세계를 합쳐서 푸틴이 브릭스를 형성한다. 이건 미국의 대단한 위협이죠.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러시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테크놀로지가 없어요. 세틀라 이런 건 잘 만들어, 무기는. 근데 개인 국가 산업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인이 공략하기를, 독점, 선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해안선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린랜드를 통해서. 근데 그린랜드를 갖게 되면 그러면은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가 될까요? 지도를 보시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캐나다와 그린랜드를 가지게 된다면 전 세계 동서 헤제머니의 중간점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한반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제 대통령이 없이 안에서 저렇게 스트로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트럼프가 영접한 대통령이 누구죠? 이스라엘 대통령 와서 나타냐후가 수상이 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죠? 일본이에요. 동남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북한하고 교류할 거야. This is a big asset. 이게 뭡니까? 대단한 자원이다. 왜 대단한 자원입니까? 텅스텐, 망간, 히토류, 금, 석탄. 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부동항.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 모든 전쟁이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전략지 전쟁, 유통지 전쟁, 그다음에 자원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25년에 혁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번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순간 지금 털시, RFK, 그다음에 캐시 파텔이 만약에 이제 상원에 인증을 받아서 한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혁명이 안에서부터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콴타나모 베이로 가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많이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금융 사기예요. 미국 시민이 낸 돈을 다 가져가는데 어디다 갖다 썼어요? 다른 나라에 갖다 얘기 안 하고 썼어요. 그다음에 뭘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데 썼어요. 알카에다에 갖다 줬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런 것을 빙자해서 미국의 빚을 망창 불려놓았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혁명. 이거는 사실 내부로부터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